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취신남입니다. 취신남 벌써 56번째 시간이네요. 드디어 취신남을 좀 변형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변형시키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 지 한 6개월 만에 드디어 이제 한번 산업별로 제가 좀 묶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계속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부터 56번째부터는 취신남을 산업별 뉴스로 한번 추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주 어떤 산업별로 좀 묶는 것도 물론 의미가 있지만, 제가 오늘 첫 번째 할 게 이제 유통산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의 기사거리가 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각각의 산업별에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 어떤 항목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현재 기준으로 해서 3월 16일입니다. 오늘자까지로 해서 물론 제가 모든 기사 오늘자까지는 아니지만 저번 주까지의 제가 신문 봤던 기사로 묶은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상반기 공채를 준비하시니까 기업 분석하시거나 산업 분석하실 때 충분히 응용하실 수 있는, 충분히 써먹을 수 있는 그런 기사들로 좀 묶어봤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좀 볼 테니까 특히나 지금 유통 쪽은 롯데가 지금 채용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백화점, 물론 면세점만을 위한 곳은 별로 없어요. 기사는 면세점, 그 다음에 편의점, 마트 등 전통적인 유통을 지원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식품도 제가 해드리긴 할 거예요. 산업군별로. 식품 쪽을 보셔도 괜찮은. 그래서 특히나 이제 영업이라든지 마케팅이라든지 이쪽 쓰시는 분들이 보시면 좋을 기사들로 좀 제가 한번 묶어봤습니다. 그래서 예전 1학기 때 제가 뭐 롯데 지원하는 사람, 뭐 현대백화점 지원하는 사람이 봐야 할 꼭 기사 그렇게 모았는데 이걸 취신남의 형태로서 묶어놔서 저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여러분들도 도움될 수 있는 그런 기사로 좀 한번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망의 첫 번째 기사 바로 강대강 매치라고 하는 기사고요. 어딥니까? 롯데와 이마트의 새 사령탑 둘 다 바뀌었죠. CEO가 유통 1위의 양보 없는 승부인데 강희태라고 하는 롯데쇼핑 대표는 33년 동안 백화점에서 근무한 현장통입니다. 그래서 실내 서핑숍 등 혁신을 주도한다는 건 뭐예요? 이런 말이 나오면 이제 여러분들이 체험을 시키기 위해서 애쓰는구나. 그 다음에 통합성장 온라인 강화 무엇입니까? 오프라인에게 있어서 가장 뼈아픈 실책은 온라인 쪽에 전략을 제대로 세우지 못했죠. 그래서 롯데 유통 쪽이 다 이렇게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었는데 이 강희태 대표한테 실권을 주면서 온라인 쪽에 있어서의 모든 걸 통합하고 있죠. 그런 식으로 해서 온라인을 강화하겠다라고 하는 쪽입니다. 그래서 누구랑 싸웁니까? 보통 우리가 봤을 때 쿠팡과의 싸움이다. 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백화점 밥을 계속 드셨던 우리 강희태 대표님이 롯데를 끌고 있고요. 똑같은 강씨네요. 강희석 이마트 대표. 물론 백화점은 아니지만 이마트가 어떻게 보면은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의 상징인 곳이죠. 정미경인가요? 갑자기 제가 이름을 잊어버렸네요. 이분은 백화점, 정유경이죠. 그래서 실제 이마트와 신세계 백화점은 엄밀하게 보면은 좀 다른 회사인 거고요. 신세계 그룹 안에 있지만 그래서 이마트 쪽에 있어서의 강희석 대표가 들어왔다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뒷부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마트와 신세계 백화점의 실적도 또 차이가 많이 났어요. 이마트가 힘들죠. 자, 이분은 누구냐? 이마트 혁신 컨설팅의 전략통이라고 합니다. 노브랜드 등 신규 사업에 기여했고요. 수익 확보와 매장 리뉴얼 등에 집중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같은 듯 다른 이 두 대표님이 과연 온라인은 어떤 식으로 강화할 것이고 오프라인 쪽은 또 어떠한 식의 차별화를 가져갈 것인가. 사실 우리가 뜯어보면 별건 없어요. 별건 없습니다. 결국엔 또 얘기하는 것이 체험인 것이고 또 얘기하는 것이 신선인 것이고 또 얘기하는 것이 물류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 내에 또 어떠한 차별점을 가지고 갈 수 있을지 여러분들이 오늘 저랑 같이 이런 기사를 보시면서 인사이트를 얻으시면 되니까 제일 첫 번째 기사는 유통의 거장이죠. 롯데와 신세계의 수장들이 어떠한 전략을 펼치고 가는지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사, 땡땡 무서운 성장을 막아라. 자, 어디에 성장을 막아야 될까요? 이베이랑 11번가가 추격전을 펼치고 있답니다. 우린 산업군을, 유통산업 내에서의 또 하나의 카테고리를 봐야죠. 이베이, 11번가 둘 다 무엇입니까? 이커머스죠. 그럼 이커머스 옛날엔 이베이랑 11번가가 최고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네들이 따라잡는데요. 누구를? 두 글자 여러분들 다 아시는 바로 그 기업 쿠팡입니다. 쿠팡 무서운 성장을 막아라. 이베이랑 11번가랑 추격전이라고 합니다. 자, 쿠팡이 로켓 배송을 세상에 제주까지 확대했대요. 물류센터를 어마어마하게 진 거죠. 10만 평 규모의 물류센터를 또 조성했다. 이베이는 그래서 어떻게 가냐? 이베이가 물류센터 지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멤버십 혜택을 확대했고 이런 소프트웨어들을 여러분들이 롯데나 뭐 물론 이번 상반기 때 신세계가 공채는 안 한다고 하니까 롯데 지원하시는 분들 이런 걸 이제 갖다 집어넣어야죠. 롯데 신세계도 온라인몰을 강화한다. 또 하나의 막강한 경쟁 상대 누굽니까? 네이버, 다크호스, 이제 카카오도 들어오겠죠. 아주 그냥 춘추 전국 시대네요. 자, 유통대전 이 표를 좀 같이 볼게요. 이커머스 거래액을 보면 쿠팡이 12조 원, 아직까지는 이베이가 16조 원으로 1등이네요. 네이버가 9조 원, 11번가 9조 원. 와, 따라잡겠네요. 네이버. 금방 따라잡겠네. 다음에는 요 전략 가져가야죠. 온라인 지원하시는 분들 요거 보자고요. 쿠팡 같은 경우에는 로켓 배송 지역 품목 확대해서 쿠팡은 아직까지 무엇입니까? 깔아버리겠다. 우리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곳에 다 해가지고 대한민국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그냥 진짜 로켓 배송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물류센터니까 일단 우리 인프라 깔겠다 이 전략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제가 오늘 본 신문에서는 쿠팡이 뭘 만듭니까? 드디어 의류를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의류를 배송합니다. 그대로 아마존 따라가고 있죠. 가만히 보아하니 유니클로가 한국에서 죽을 쓰니까 그죠? 해야 되겠다라는 거죠. 어차피 사람들이 유니클로 사 입는 그런 경우는 막 1년짜리 옷, 1년치기 옷이라고 생각하고 가격이 저렴하고 우리는 어차피 바로바로 배송해 주니까 이런 것들 살 것이다. 슬슬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베이 코리아 얘네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멤버십, 스마일 혜택을 강화한다. 또 간편 결제, 스마일페이 가맹이 좀 확대인데 이게 전 요거 멤버십으로서 락인 효과 가져가는 거 중요할 것 같고요. 무서운 게 얘네죠. 네이버 쇼핑. AI 기술 적용이고 개인화된 검색 결과를 제공한다. 그 다음에 이건 사실 뭐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나오는 뭐 나오는 거니까. 중요한 것은 깔려있는 플랫폼이다라고 하는 것이 무섭고요. 그 다음에 요거죠. 판매자들 수수료를 낮춰준다라고 하는 면에 있어서 판매자들이 네이버 쇼핑을 많이 선호한다.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다른 이커머스 대비 여기만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질 수 있죠. 11번가 참 고군분투하고 있는 곳이죠. AI 추천 등을 노출해 검색하면 개인화. 판매자에게 배송 시기 관리 서비스 제공. 이게 쿠팡과 뭐가 달라? 전 사실 11번가 모르겠습니다. 여긴 잘 모르겠고 결국에는 쿠팡과 네이버가 이커머스 시장의 핵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전 국민의 플랫폼 카카오라고 하는 놈이 딱 등장을 해줘야 이제 재밌는 싸움이 되겠죠.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이 기사도 빠짐없이 꼭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좋네요. 세 번째 갈게요. 이마트 나옵니다. 이마트 뽑지도 않는 이마트 사업 땡땡 효과 보나 잠깐 아주 잠깐 장밋빛 전망 사업 재편 효과 보나 올 영업이익 38% 올라간다. 자, 판촉비 절감 등 비용 줄이고 삐에로 쇼핑 등 전문점은 정리하고 진작에 정리했어야 되죠. 그래서 줄여서 200억 이상 개선 기대. 그렇죠. 일단 쓸모없는 비용을 줄이는 게 중요하니까. 올 2분기부터는 이익률 증가세로 올라간답니다. 월마트도 왜 점포 축소 후에 주가가 올라갔으니까 이건 좀 약간 설득력은 떨어지네요. 온라인과 경쟁 격화는 걸림돌입니다. 그래서 이마트 실적 개선 조치 롯데 지원하시는 분들 마트 지원하시는 분들 요거 그대로 갖고 가는 거예요. 전문점 구조 조정이라 폐점시키십시오 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뭐예요? 약간 그 내에서의 수익 개선을 하기 위한 경영 효율화 이런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겠죠. 자산 유동화 역시 빨아버리십시오 못하니까. 근데 200개 점포를 축소한다고 했잖아요. 롯데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런 거. 그러니까 요게 중요하죠. 온라인 부분 투자해라. 결국에 온라인은 무엇이 중요하냐? 물류센터거든요. 그걸 통해서 새벽 배송 확대. 아니 제주도까지 로켓 배송이 된다는데 말다 했죠. 그 다음에 기존 사업 경쟁력 제고인데 그럼 어디에 있어서 우리 신세계 이마트가 경쟁력이 있냐? 식품이다. 죄송합니다. 파악한 거죠. 그래서 이쪽에
전문성을 제고하겠다는 전략이죠. 그래서 줄이고 늘리겠다. 예, 이런 관점으로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FN 가이드가 뭐 전망했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저는 다른 데는 물론 전통적인 제조업 쪽은 힘들지만 이러한 유통 쪽과 특히 이커머스를 하는 쪽과 식품 쪽을 건드리는 쪽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외의 좋은 실적을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그래서 이마트 그 사업자 편에서의 인사이트를 좀 가져가시고요. 다음에 네 번째, 이번에 편의점 나왔습니다. 편의점이 세상에 배달 매출이 하루 200만 원이래요. 그 비결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점의 배달 매출. 자, 이거는 CU의 얘기네요. 편의점 배달 매출 하루 200만 원 그 비결은 온라인 시대 오프라인 생존법 CU의 상도 터널 점주 김상민 씨 이분인가 봐요. 자, 어떻게 했냐? 앱 리뷰에 100% 댓글을 달았다. 동네 단골 고객을 꾸준히 확보했다. 그 다음에 상품 차별화 실시간 재고 관리.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 쓰시고 전략 쓰실 때 막 엄한 것들, 너무 뻔한 것들 쓰지 마시고, 아니 너무 허무맹랑한 거 쓰지 마시고 이런 거 있잖아요. 요건 뭐예요? 결국은 동네 장사잖아요. 그렇다면 동네에도 갈 수 있는 곳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편의점에 있는 물품들도 배달이 가능하니까 어떻게 돼요? 아, 단골 고객을 만들자. 그러면 사람들이 앱을 통해서 주문을 할 때 또 주문을 해야 할 수 있고 우리 굳이 다른 데가 아니라 우리한테 와야 되는 이유를 봤을 때 뭐예요?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분야가 무엇인지 파악했고 이게 바로 리뷰구나. 100% 댓글을 달았다. 이건 뭐예요? 좋은 거에만 답변을 달았다는 게 아니라 안 좋은 글에도 답변을 달았다는 말이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상품 차별화시키고 재고 관리했다. 아주 기본적인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전 여러분들이 편의점 영업 관리하시는 분들이 이런 인사이트 얘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편의점 돌아다녀 보고 얘기하라며요. 그럼 거기에 혹시 모든 고객들의 반응에 어떻게 대처하는지, 상품들은 어떻게 차별화되어 있는지, 그리고 실시간 재고는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잖아요. 몇 시에 이거 갔을 때 없어. 이거 갔는데 또 없어. 나는 분명히 메로나를 먹고 싶다 했는데 가니까 메로나가 또 없어. 언제 들어오냐 했더니 안 들어와. 이런 부분들인 거죠. 아무튼 요거에 대한 인사이트를 가지고 요 기사 읽어보시고 그 내용을 여러분들 좀 그러니까 뭐 1등 했다. 비결 무엇 이런 것들 좀 써먹을 수 있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다음에 AI가 추천하는 스마트 점퍼가 뜬다. 자, 내가 좋아하는 옷, 내가 좋아하는 화장품 AI가 추천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편의점의 얘기는 아니고요. 스마트 점포라고 하는 부분도 여러분들이 또 적용시킬 수 있잖아요. 백화점도 그렇고 면세점도 그렇고 편의점도 그렇고 마트도 그렇고 그렇죠. 온라인 기술로 무장한 오프라인, 즉 온라인과의 싸움에서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온라인의 기술을 같이 덧입혀야 된다는 거죠. 천장에는 열감지 카메라 설치해서 성별과 연령대별 관심도를 분석한다. 고객이 머문 시간, 입어본 옷, 빅데이터 만들어 자동적으로 추천하는 시스템. 피팅룸에선 AI가 옷 골라주고 디지털 문진의 화장품 제안. 롯데, 올리브영, 이랜드, 한세, 온오프라인 통합 쇼핑 가속. 요게 중요한 말이네요. 통합 쇼핑. 그래서 오프라인 매장의 진화라고 얘기해서 각각의 2000 롯데 아울렛, 그 다음에 롯데 하이마트 등등. 그래서 요거죠. 롯데가 가장 강조하는 게 온 오프라인 쇼퍼와 옴니 쇼퍼 점유율이라고 하는. 자, 순수 오프라인 쇼퍼, 그 다음에 순수 온라인 쇼퍼 두 개를 합친 옴니 채널 쇼퍼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잡자는 거죠.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장점을 합쳐서. 그죠? 그 내용이니까 꼭 한번 이건 읽어보셔야 돼요. 무조건 롯데 쪽 지원하시는 분들은. 다음에 여섯 번째, 우리도 어떤 공간이 필요하다. 온라인몰도 속속. 그럼 뭐야? 온라인몰이니까 오프라인 공간이 필요하다는 거겠네요. 오프라인 하면 어떤 공간? 당연히 체험 공간. 외우세요. 오프라인은 체험 공간, 온라인몰도 거리로 나온다. 바뀐 거죠. 오프라인 쪽은 온라인 쪽을 강화하고 온라인은 오프라인을 만들어내고 이래서 옴니채널인 거죠. 자, 무신사, 팀원 팩토리 등 축적된 데이터 활용해서 이제 오프라인 매장을 잇따라 오픈한다 라는 겁니다. 이커머스 시장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온라인도 오프라인 쪽으로 진출하고 있다라는 내용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요거는 오프라인 쪽 매장 지원하시는 분들보다는 뭐예요? 온라인 쪽
이커머스 쪽을 지원하시는 분들이 이런 부분도 신경 써야 된다라는 내용. 뭐 계속 그 이커머스 시장 내에서 그 틀 안에서만이 아니라 온라인, 오프라인도 내야 된다. 그래서 이해도 있잖아요. 이런 이해들도 역시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네요. 좋은 인사이트가 되는 기사인 것 같습니다. 다음에 온라인에 치인 마트랑 백화점, 이건 좀 안 좋은 기사인데 매출 점유율이 몇 퍼센트가 붕괴됐냐면 60% 붕괴. 아직도 많네. 그러니까 절반 이제 따라잡겠네요. 금방 3년 만에 68에서 59 정도로 뚝 떨어졌다. 온라인 매출은 늘고 있고요. 뭐 당연한 거니까 어떤 사실적인 데이터를 파악하는 내용으로 한번 좀 보시고요. 다음에 온 오프라인 생존법, 신세계 백화점, 강남점, 땡땡땡땡 상품 추천. 오프라인은 항상 온라인의 기술 이런 건데 어떤 건가 한번 볼까요? 자, 매달 7만 명 타겟에서 취향 저격 상품을 추천한다. 취향 저격 뭐예요? 빅데이터와 AI 바탕으로 하겠네요. 자, 온라인 시대 오프라인 생존법, 신세계 백화점의 박정현 팀장님. 강남점 매출 2조 달성의 1등 공신, 지금 이게 1등이죠. 대한민국 백화점 1등. 고객 구매 습관 빅데이터로 분석해서 좋아할 만한 브랜드랑 제품을 고객에 맞게 추천한다. 루이비통 프라다 팝업 스토어로 유행 민감한 2030 명품족 공략. 요거. 단순히 점포를 키운 것만으로 매출이 오른 게 아니라 빅데이터를 활용한 정교한 고객별 타깃 마케팅, 꾸준한 MD 교체. 자, MD 지원하시는 분들 어떤 MD? 프리미엄 백화점의 이미지를 각인시키기 위한 MD. 이런 부분들로서 읽어보시면 좋겠네요. 그래서 결국 무엇이냐? 콘텐츠의 힘이다. 그 콘텐츠는 무엇입니까? 고객들의 구매 습관을 파악했다라는 내용. 좋습니다. 요거 가져오면 되겠네요. 신세계 백화점, 강남점 성공 전략. 첫 번째, 개인의 구매 패턴을 맞춘 큐레이션 마케팅. 그 다음에 백화점 6개 중요하죠. 명품, 풀라인업 갖춘 원스톱 쇼핑 구현했다. 트렌드 변화에 맞춰 1, 2주 만에 매장을 교체한다. 상권 구분 넘어 전국구 쇼핑 명소로 부상했다. 다 이제 오게 만드는 거죠. 야, 쇼핑하러 신세계 강남 가야지. 신강 가야지. 신강.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좋네요. 아무튼 이 네 가지 내용이 다 나와 있으니까 롯백 지원하시는 분들은 가져가자고요. 다음에 이게 아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였어요. 소비 양극화에 울고 웃은 신세계. 뭔데? 자,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영업이익 67%. 신세계는 법인 분할로 최대 실적, 백화점은 오프라인 마트 고객은 줄었지만 백화점에는 발길이 몰렸다. 그래서 양극화. 극과 극, 아주 싸거나 아주 비싼 것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볼까요? 지난해 이마트 신세계 실적 증감률, 이마트 그다음에 신세계 기가 막힙니다. 우리 이명희 회장님 18.22%. 그다음에 귀한데 여기도 18.22%. 그래서 엄밀히 보면 신세계는 저는 두 회사라고 생각해요. 말이 신세계지. 정영진 부회장이 갖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푸드, 건설, INC, LMB, 스타벅스, 조선호텔, SSG, 이마트24, 프라퍼티. 이마트에 관련된 회사들인 거고요. 그다음에 이쪽이 이제 정유경 부회장, 정유경 총괄 사장이죠. 신세계 백화점, 인터내셔널, 사이먼, DF, 센트럴시티, 카사미야. 여기가 이제 신세계 백화점 거. 저는 가급적이면 백화점을 지원하시는 분들, 신세계 나중에 지원하실 분들은 굳이 뭐 이쪽 얘기는 하지 말라고 정리합니다. 명확하게 이걸 내부적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까지. 자, 아무튼 여기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건 무엇입니까? 극과 극으로 나뉜다. 지금 이게 소비의 가장 큰 트렌드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대형마트 이익률 몇 %야? 이거 쓰나미 몰려오나? 이거 같은데? 그쵸? 와, 마트 이익률 0%. 사업 전환, 축소 쓰나미 몰려오나 약간 좀 오버하는 면은 있네요. 벼랑 끝에 몰린 오프라인 유통, 롯데쇼핑 4분기 1조 순손실, 임대료 등 미래 손실 반영 탓, 이마트도 4분기 적자 전환. 백화점사 이익률 난로 악화, 딜로이트 유통 성장성 둔화라고 해서 롯데발 유통 구조 조정이 돼요. 그래서 이거 보면은 표가 나와 있죠.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영업이익률인데 백화점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마트도 떨어집니다. 유통 3사의 영업이익보다 떨어지고 있는데 특히나 마트가 좀 많이 심하죠. 마트가 유별나게 좀 심해졌어요. 근데 사실 백화점보다는 마트가 또 이커머스에 대한 영향도 많이 받고
정부 규제의 영향도 많이 받고. 근데 전 개인적으로 마트가 좀 이번에 효율화되는 차원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마트 가면 살 게 없어요. 다 크잖아. 그 사람들이 다 편의점 가지. 아무튼 롯데발의 구조조정, 이건 롯데 지원하시는 분들이니까 뻔한 얘기예요. 우리가 앞에서 봤던 거 다시 한번 데이터들이 나오니까 여러분들 자기소개서 작성하실 때 조금 더 정량화된 수치에 도움을 받으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보세요. 작년에 대형마트보다 무엇이 더 벌었다? 바로 나오잖아요. 뭐가 더 벌었는데? 바로 편의점이 더 벌었겠지. 당연하지. 자, GS25 영업이익 2,565억, 사상 최대. 편의점을 겨렵다는데 이마트는 1,507억, 롯데마트는 적자래요. 지난해 편의점이 대형마트보다 더 많은 돈을 벌었다. 편의점이 대형마트보다 높은 영업이익을 낸 것은 처음이다. 왜? 온라인 쇼핑이 급증하면서 오프라인 판매가 주력인 대형마트는 안 돼. 하지만 편의점은 또 무엇? 1인 가구 급증으로. 또 얘네들은 뭐 해줘? 이제 배달까지 해주니까. 저도 예전에 편의점 거의 안 갔어요. 근데 가게 돼요. 난 어차피 소품, 소량만 살 거니까. 그죠? 그래서 어떤 이유가 있었냐? 차별화 상품의 매출이 늘어났다. 다양한 그쵸. 편의점 입장이니까 마트도 그렇고 편의점도 그렇고 뭐예요? 사람들을 오게끔 만들어내는 유인 요소가 필요한데 편의점에 그런 것들 생활 편의 서비스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했다. 그러니까 마트도 사람들이 와서 여기서 놀 수 있게 만들고 여기서 무엇인가 계속 다른 가치를 느낄 수 있게 해줘야 된다고요. 저는 그 생각입니다. 편의점 지원하시는 분들, 와, 마트보다 더 많이 돈 번답니다. 사람들을 모이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1인 소량 상품들을 꾸준하게 잘 개발해야 된다. 그런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겠네요. 다음 13번째. 유통업 체질 개선. 이제 딱 아시죠? 군살 빼고 어떤 근육을 키워야 되냐. 그쵸. 백화점이네요, 보통. 명품 근육을 키워야 된다. 롯데발 다운사이징 변화 바람입니다. 갤러리아. 야, 이건 뭐 지금 코로나인데도 엄청나더라고요. 저도 한번 가봐야 되는데 아직 코로나 때문에 못 가봤거든요. 근데 꼭 여러분들 블로그 이번에 롯백 지원하시는 분들은 요거 내용 꼭 보셔야 돼요. 하나 갤러리아는 2016년부터 5천억 원 투자해서 만들었는데 겉이 진짜 삐까 번쩍 하더라고요. 롯데쇼핑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200개 정도 폐점하겠다고 했는데 약간의 갤러리아 쪽에 있는 뭐 그런 내용일 수도 있는데 뭐예요? 요거죠. 다운사이징 시대인데 명품과 신선 요거에만 투자를 집중할 것이다. 그러니까 온라인 통해서 쉽게 살 수 있는 것은 이제 접을 것이고 온라인에 제공하지 못하는 게 뭐냐, 차별화된 경험 서비스가 뭐냐라는 거에 봤을 땐 아직까지 명품과 신선식품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롯데의 신선식품, 그죠? 현대백화점 이제 파크원 다 올라갔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겉에가 시뻘건색으로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스티커 붙여놓은 것 같아요. 스티커 붙여놓은 것 같아요. 여기도 한번 가봐야죠. 만들어지면 내년 1월이라고 하니까. 뭐 이랜드 월드 뭐 이런 게 나왔는데 뭐 뻔한 얘기입니다. 아무튼 근데 전 여러분들이 요 명품, 백화점 명품 다운사이징을 한다. 그래서 다운사이징이란 단어가 어떻게 보면은 확장보다는 지금은 다운사이징을 할 차례고 요거 말 참 좋네요. 군살 빼고 어떤 근육을 키워야 된다. 핵심 근육을 키워야 된다. 요런 거 여러분들의 포부로 작성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네요.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다음에 14번째 주문 후 1시간 이내에 땡땡 뭐 해주는 거야? 롯데마트가 바로 배송해 준다는 거죠. 롯데마트의 변신. 4달 말에 중계랑 광교에서 첫 선 무엇입니까? 온오프라인 역량 총 집결. 단어가 또 하나 만들어졌어요. 점포 기반의 B2C 물류 거점화를 실현한다. 뭔데? 디지털 풀필먼트 스토어를 선보인다. 뭐야? 바로 배송이다. 그러니까 롯데마트가 이렇게 있으면 사람들이 마트에 와가지고 사는데 이제 요 근방에 있는 롯데마트, 근방에 있는 곳에 롯데마트가 배송해 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커머스라든지 이것은 결국엔 뭘 가져가야 됩니까? 물류센터를 가져가야 되는데 언제 물류센터 다 짓고 있어요. 대신에 롯데마트는 뭐예요? 전국에 롯데마트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요거를 물류센터화 시켜서 요 거점을 사람들한테 보내주겠다라고 하는 창의적인 발상이죠. 그걸 디지털 풀필먼트. 그래서 뭐 지원하신 분들은 무조건 뭐 쓰시겠지만 요 내용을 좀 알고 가셔라라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GS 리테일 미들맨은 땡땡땡. GS 리테일도 많죠. 그 중에 아까도 뭐 이게 마트를 이겼는데 편의점이다. 그래서 코로나에도 든든하다. 오프라인 유통 부진에도 편의점 부분에서 매출 선방했다라는 내용만 좀 보시면 되고요. 편의점 부분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편의점 부분에 있어서의 내용은 그렇게 많진 않네요.
편의점 부분은 1인 가구, 그 다음에 배송, 그 다음에 생활 편의 서비스 제공이라고 하는 아까 보셨던 그 관점으로 좀 보시면 되겠네요. 다음에 롯데 신동빈 뭐 강화하겠어요? 이제 안 보고도 아시겠죠? 온라인 강화. 과거의 전공 방식을 모두 버리고 온라인 강화 공식화하겠다라고 얘기해서 보세요. 오프라인 점포는 200개 철수하고 호텔은 2배 늘리겠다. 그런 거죠. 그래서 역시 롯데 지원하시는 분들은 꼭 보셔야죠. 이 내용을. 인터넷 사업 일어나 모든 제품을 가까운 매장 그래서 디지털 풀필먼트 하겠다는 그런 내용인 거고 쿠팡에 대해서 경쟁할 생각이 없다. 경쟁할 수밖에 없겠죠. 고객들은 경쟁한다고 생각할걸요. 그래서 롯데, 쿠팡, 그 다음에 네이버 아주 막강한 경쟁 상대가 될 겁니다. 다음에 CU는 어떤 하이브리드 매장이냐? 여러분들 학교에 많이 있죠? 이거는 무인 하이브리드 매장으로 인건비 부담은 덜고 매출은 쑥일까 이게? 자, 온라인 시대 오프라인 생존법. 갑자기 소리가 울리네요. BGF 리테일의 이은관 팀장님 뭐예요? 야간 무인 영업 가능한 모델 개발 외 야간에 인건비가 부담이 있으니까 이걸 줄이겠다는 거죠. 입장부터 결제까지 앱으로 가능, 적은 비용이 월 10% 매출은 늘었다 해서 지금 뭐 실험 단계고 이게 뭐 대단히 제가 예전에 어느 대학교였죠? 선문대학교 갔었을 때 제가 그때 기업 분석 경진대회 할 때 그거 이제 심사하면서 친구들 프레젠테이션 그 강의하는데 배고파가지고 여기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세상에 이게 뭐 또 학생증이랑 연동이 돼 있어 들어가지를 못해서 제가 밖에서 하염없이 쳐다만 봤던 그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편의점 운영할 때 있어서의 가장 크게 많이 생각하는 비용이 인건비라 CU나 뭐 GS나 아니면 세븐일레븐에 다 이 인건비를 어떻게 비용을 절감시켜 줄까 방안을 고민하실 거고요. 그게 이 무인화다. 그래서 무인화는 이미 여러분들 롯데월드 타워에 있는 세븐일레븐은 무인화 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점포 가실 때 4번에 점포 왔다 갔다 해서 뭐 느낀 점 쓰라고 할 때 일반적인 점포 말도 이런 점포 있죠. 이런 점포들도 가시는 것도 하나의 팁이 될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꼭 상징성 있는 롯데 무인 점포 거기는 꼭 갔다 보십시오. 마지막입니다. 이마트 24 안에 땡땡땡땡 매장도 있네. 참 먹고 살라고 했었죠. 뭐가 있냐? 스무드킹 매장이 있다. 1매장 2가맹 모델 도입. 편의점 입장에서 아까 같은 경우에는 비용을 줄여준다는 입장이면 이건 수익을 늘리는 입장이죠. 롯데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게 신세계 거잖아요, 둘 다. 그럼 롯데도 지금 뭐야? 세븐일레븐 플러스 롯데의 어떤 브랜드. 사람들이 편의점 왔을 때 와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내는 그런 어떤 컨텐츠를 같이 들어가는 이것도 뭐 하이브리드 매장이네요. 그런 부분 생각하시면 되죠. 마치 우리가 CGV 가면은 투썸 같이 있는 것처럼.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들이 어떤 입사 후 지원 동기라든지 그러니까 이거 4번에 편의점 왔다 갔다 했을 때 그래요. 그럼 편의점 왔다 갔다 했을 때 이런 부분도 써도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3번과 아니 4번에 요 17번과 18번의 기사로서 여러분들이 4번 내용으로 편의점 작성하시는 분들 써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하니까 어때요, 여러분들? 좀 괜찮지 않습니까? 산업별로 접근하시는 게 좋아요. 결국에 여러분들 이런 기사 하나들을 여러분들 자기소개서 쓸 때, 면접용 답변 쓸 때 인사이트로 가져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한번 유통하고요. 또 이제 신세계는 안 뽑는다고 하니까 뭐 현백 또 이제 뜨겠죠. 그 다음에 전통적인 유통업체들 뭐 뜰 때마다 요걸 그때 시점에서 또 한번 업그레이드 해드릴 거고요. 다른 산업들도 이런 식으로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저는 이런 신문기사 보면서 여러분들이 인사이트 얻는 것이라고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한번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 꼭 한번 읽어보시고요. 읽기 귀찮으시면 요거 본문 듣기 하면 아주 컴퓨터 AI가 딱딱딱딱딱딱 읽어줄 겁니다. AI인가? 아무튼 저는 이걸 통해서 어디 이동할 때 요거 들으면서 계속 가거든요. 시간 없으신 분들은 듣기라도 좀 하십시오. 오케이, 그러면은 추신남 56번째 좀 약간 개정을 좀 했습니다. 개정판을 냈는데 여러분들 도움이 됐길 바라며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